민법 이순환 이거 요 책으로 하겠습니다. 팩트 사례집 최신판으로 진행할 거고 오늘 민총을 거의 뭐 끝내다시피 하니까 내일 오전에 시험 봅니다.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보고 선택형 10문제랑 사례형은 한 70점 출제했어요. 70점인데 문제 어렵습니다. 이제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 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못하고 있는데 너 잘할 수 있어 말하는 거는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냉정하게 내일 시험은 실전 난이도랑 거의 유사하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난이도 높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푸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뭐 5대5 비율로 가려고 했는데 내일은 조금 75%가 창작 문제고 25%가 기출 문제니까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테니스에서는 오늘 같은 거는 100% 창작 문제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학생들 기본 평은 이게 창작인지 기출인지 모르겠다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퀄리티는 상당히 이미 보장이 됐어요. 이미 앞서서 시험 봤기 때문에 이미 150명 이상이 다 문제는 좋다라고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도 더 퀄리티는 좋아졌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를 풀 때 과거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거에 안도하는 수준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나간 판례, 앞으로 출제될 예상될 판례 그런 걸 같이 터치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도는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테니스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는 거의 저도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침에 시험 보면 그 시험 준비하려면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1순환은 솔직히 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2순환은 확실히 실전 난이도예요. 여러분 느껴보면 알겠지만 시험도 약간 타임 어택을 받으면서 사례를 써보는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내일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 새끼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보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유격 훈련의 조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빨간 모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높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자료 두껍죠. 왜냐하면 민총에 있는 내용에서 그 중요한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제 수업 따라오신 분은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 게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사례 푸는 모습들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얘는 어떻게 풀었나 이렇게 풀었구나 하고 보시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서로 최선을 다해야 시너지가 나서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시작이죠. 이제 민법을 시작으로 민소 상법까지 쭉 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가족들보다 여러분 얼굴 더 자주 보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최신 중요 판례 5개년 모험 잠깐 볼까요? 법률신문에서 그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님들 내지 실무가들이 매년 중요 판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물건은 서울대 로스쿨의 이계정 교수님, 채권법은 서울대 로스쿨의 권영준 교수님, 민사소송법은 서울대 로스쿨의 전원을 교수님,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박진수 부장판사님, 다음에 가족법은 다른 또 변호사님, 이렇게 누가 봐도 그 분야의 최정예 전문가들이 뽑는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적효성이 굉장히 높아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입니다. 여기랑 다음에 제가 이제 선택형 지문 한 문제 다 풀어봤잖아요. 그거랑 민재실 판례랑 거기서 겹치는 중요 판례를 선정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판례만 내요. 기퉁에 있는 너만 아는 판례 절대 그런 거 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출된 판례 중에서 최신 중요 판례 선정이 되고 또 관련 논문이 쌓인 거 아시다시피 관련 논문이 3개 이상 쌓이고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되고 민사법 파케에서 정리가 끝난 판례를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 판례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빠르게 봅시다. 2020년 중요 판례 일단 로마자에는 뭐 선택형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 반포 아크로빌 사건 로마자 3은 별표 5개죠.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예요. 로마자 3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로마자 4도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예요. 로마자 5도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죠. 소수 지분권자 권리 행사 부분. 로마자 6도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예요. 이것도 출제 선상에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로마자 7 누적적 근저당 이것도 역시 출제 선상에 있는 거고 기타 중요 판례에서 2019-223724 별표 5개짜리죠. 명시적 일부 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6개월 법리 뭐죠?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어요.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청구했어요. 나머지는 확정하겠다는 표시를 했는데 실제 소 판결 확정 전까지 하지 않았어요. 전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정하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2019-223723 별표 5개짜리 판례입니다. 다음 2020년 채권법 권영주 교수님 공유물 분할 청구권 대행세 이것도 별표 5개짜리예요. 이것도 안 나올 수가 없는 판례입니다. 그죠? 민사집행법 102조와 140조에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과 남을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권 대행사를 허용하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전화배치 판례로 들어보세요.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다음 2번 됐고 3번은 좀 됐고 이게 적혈성이 높아요. 4번, 5번 정도 임대차 계약 해지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019년 판례 로마자 2는 뭐 워낙 좀 넘기고 로마자 3 그죠? 요것도 별표 한 4개짜리죠. 495조 유추적용 문제 이것도 오늘 출제했어요. 출제했는데 많이 틀렸어요. 테미스에도 출제해봤는데 절반 이상 틀렸어요. 다음에 소멸시효 제적 기능을 주시고 봐야 되고 로마자 6번도 방해 비재산권 방해 현존 기념으로 중요합니다. 쓰레기 매립지 이것도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환경법 하시는 분한테는 필수 판례예요. 요거. 다음에 로마자 5번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6번은 뭐 다 아는 판례일 거고 로마자 7번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이것도 별표 5개입니다. 2019-21527 학생들이 선택형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살펴보면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의 경우 소촉법상 이유를 변경하는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기판력 이력상 이를 부정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제가 불빈 씨한테 소 재개에서 소촉법 20% 판결을 받았어요. 시효 임박했어요. 제가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그러면 소촉법이 12% 바뀌었잖아요. 그게 적용돼야 되냐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하는 경우 소촉법상 특례법상 이율 변경을 주문에 반영할 수 있냐? 형광펜 대법원은 법률의 변경은 전소 변종 후에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 이론에 따라 이를 부정해야 되는 여전히 20% 소촉법 적용돼서 빚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빚 안 갚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까지 유리하게 적용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사종 전에 변경됐어요. 최초의 소재기인데 사종 전에 그 2020년 5월 29일부터는 15% 그 후에는 12%잖아요. 그게 걸려 있어요. 사종 전에 가령 이때 걸려 있다. 그러면 12% 적용되는 건 맞지. 그죠? 근데 이미 그 전에 10년 전부터 이미 20% 소총 적용되고 있어요. 9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시효 중단을 한 제소 그때도 당연히 20%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19-2053이고 이것도 별표 5개죠. 이것도 학생들 출제해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잘 이해를 못해. 이 판례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중에서 있는 최신 판례 판결 요지만 보고 그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판결 요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보는 판결 요지는 진짜 1심에서부터 그죠? 걸러서 온 마지막 추상적 마지막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모든 사실관계를 깨우친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과 구체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수험 기간 내내 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게을리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괜히 특정 개념에 꽂혀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은 그거는 대학원 가서 하시고 일반 대학원 가서 하시면 돼요. 법학 박사과정 가서. 우리는 전문 대학원이에요. 전문자가 붙었다는 건 직업교육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격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 학문이 아니에요. 나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지. 그걸 오해하면 이중 합격 못 해요.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 교수님 다 하시는 말. 법학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이잖아.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얻고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있잖아. 변호사 자격증 따고 저처럼 일반 대학원 가서 사시면 돼. 얼마든지 하면 돼. PhD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유감 없이 하세요. 근데 또 하라면 또 안 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고 싶지, 인간의 신뢰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